네, 안녕하세요. 토사입니다. 어, 제가 저번 회차에 또 4개가 틀렸어요. 그래서 또 등수에 못 들었는데, 1번 맨체스터 시티의 이변을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구매 막바지에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뭔가 정배 같다는 느낌, 이거 너무 뻔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번 회차에 더 잘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한번 여러분들께 생각을 공유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중 경기라서 원래는 주중 경기는 안 올렸거든요. 승부 페어도. 근데 제가 해보니까 주중 경기가 좀 더 잘 맞았던 기억이 나요. 이번 회차는 한번 다뤄보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소 좀 일찍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1번 경기 PSV 대 지로나 경기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잠시만요. 자, PSV 대 지로나는 제가 이런 리그는 잘 쳐다보진 못하는데 뭐 PSV는 사실 굉장한 또 네덜란드 강호죠. 지로나는 저번 시즌엔 잘했지만 이번 시즌은 조금 주춤하고 있는 팀. 어, UEFA 랭킹으로 봤을 때 PSV가 지로나보다 약 3배는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팀 네임드가 PSV가 굉장히 많고 또 유럽 대항전에서 활약을 많이 했던 게 PSV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로나보다 그래도 PSV구나. 그리고 또 이 PSV가 저는 몰랐는데 얘네가 홈에서 매우 막강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제가 보는 사이트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2023년 데이터까지밖에 나오질 않아서. 근데 2023년도에도 올해도 홈에서 단 한 번을 안 졌어요. 그러니까 홈에서 매우 막강한 팀이다. 반면에 지로나는 주춤주춤하고 있는 가까스로 이제 뭔가 어 그러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정에서 이번 시즌에 딱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그런 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이제 겉표면만 봤을 때는 지로나가 매우 불리해 보이는 매치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경기였어요. 자, 이 개념을 가지고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팀의 배당은 과연 어떻게 책정을 받았나? 1.58에 3.65에 3.90이고요. 2.65에 3.50에 2.00입니다. 이게 지금 투표율이 홈팀 쪽으로 75% 받고 있거든요. 75%. 뭐 소수점까지 하면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렇게 보이는 배당이죠. 확실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확실히 유리하다라는 거를 배당으로도 그렇게 시켜주고 있는데 저는 이 경기가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배당을 해석을 해볼게요. 1.58과 2.00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그쵸? 승과 프랜승 둘 중에 결과값은 어쨌든 50대 50으로 나오는 값이니까. 자, 근데 0.5밖에 차이가 일단 안 나요. 왜냐면 그리고 PSV가 홈에서 되게 막강한데 그 UEFA 랭킹이 3배가 차이가 나는 지로나한테 진다라는 그림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잘해봤자 비긴다가 잘해봤자 비긴다. 자, 근데 어, 잘 생각해 볼게요. 1.58은 구미가 땡깁니다. 3.90은 안 땡겨요. 왜냐면 홈에서 진다라는 느낌이 없었으니까. 그거에 비해서 난이도가 배당이 굉장히 낮습니다. 난이도에 비해서 배당이 낮아요. 이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무승부가 승과 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대부분은. 근데 무승부의 배당과 패의 배당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햄무와 햄패 그러니까 프렌이죠. 이거의 배당 값이 이게 더 난이도가 쉬워 보이는데 어째서 이게 더 낮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돼요.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사실 크게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니까. 음, 난이도에 비해서 어쨌든 3.90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번 회차에 첫 번째 경기부터 또다시 이변이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예,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단통패를 생각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1번에서 뭔가 이변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번 회차는 이변이 또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두 번째, 디나모 자그레브가 원정이고요. 슬로반 뭐 브라티슬라바라는 팀이랍니다. 근데 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근데 뭐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팀의 이제 순위를 보니까 65일에 38위, 1번보단 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본은 거의 3배였는데 여기는 이제 약 1.5배 그 정도로만 이제 원정팀이 좀 유리하다라는 그림이 있으니까요. 자, 근데 이제 디나모 자그레브가 글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원정팀이 좋아 보이는 경기는 맞죠. 근데 뭐 제 생각에 배당을 굉장히 난해하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의 갭차를 제가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했죠. 헨승과 헨무가 20의 갭차가 나면 보통 그 팀은 잘 지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100%가 절대 아니니까. 근데 이 경기가 사실 배당이 좀 난해해요. 지금 배당을 이제 해석을 해드려 보면 전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그럼에도 이렇게 배당이 좀 50대 50으로 나뉘어 있다. 어떤 결과값이 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다. 저는 이 경기는 솔직히 지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워서 단통으로 갔다가 틀릴 것 같은데 팬은 무조건 일단 받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은 해요. 원정에서 1.81? 예, 9%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 이 팀이 가망성이 없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이 9%와 이 9%는 질이 달라요, 애초에. 근데 여기다가 9%를 박았다라는 건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패죠.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무패 라인을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레알 마드리드 대 AC 밀란입니다. 뭐 두 팀은 사실 네임드가 굉장히 유명한 팀들이라 물론 AC 밀란이 옛날에 과거의 명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그런 네임드지만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와 AC 밀란 네, 다 아는 팀들이죠. 2위 대 22위. 그리고 이제 배당을 보면 굉장한 갭차를 보여줍니다. 예. 레알 마드리드가 1.36이고 무승부가 4.20에 5.30을 줍니다. 저는 레알 마드리드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래도 AC 밀란이 그렇게 그 뭐 그린 팀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일단 있어요. 일단 네임드로만 봤을 때는 음 이거는 뭐 근데 사실 레알 마드리드를 안 가져갈 수가 있나요 이게? 레알 마드리드의 1.36 배당. 어찌 보면 되게 높아 보이면서도 어찌 보면 되게 적절해 보이는 배당 같기도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AC 밀란은 강팀이기 때문에 강팀이라고 해도 되나? 네,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승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다만 이제 레알 마드리드의 2점 차 승이냐 1점 차 승이냐라 비교를 해봤을 때 1점 차에 3.50이라 이거는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의 승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승으로 가고 싶고 네 이게 2등 투표율인가 그럴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해당도 그렇고 AC 밀란의 팀이 또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거는 레알 승으로 그냥 가는 게 맞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4번에 리버풀 대 레버쿠젠 이게 이제 좀 빅매치라고 생각이 드는데 4위 대 11위라서 사실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고 이 두 팀은 이제 뭐 그냥 둘 다 잘해요. 둘 다 잘해가지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다. 이것만 좀 알아두시면서 배당을 해석해보면 좋은데 배당 갭차가 좀 너무 큽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56과 2.03의 차이인데 이것까지는 괜찮은데 1.56과 3.80, 3.85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 제가 만약에 레버쿠젠 사이드를 가고 싶으면 문지 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3.8대 배당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와 이걸 비교했을 때는 이게 또 정배고 또 오히려 리버풀이 레버쿠젠을 상대로 2점 차로 이기는 게 오히려 난이도가 제일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배당이 제일 낮지? 라는 생각으로 이게 가장 구미가 땡긴다. 난이도에 비해 배당이 너무 낮다. 그래서 이거는 리버풀의 승리로 좀 생각이 든다라는 생각으로 73.7% 네,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스포팅 대 맨체스터 시티 볼게요. 34위고 1위입니다. 맨체스터 시티가 조금 무너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경기력도 그렇고
굉장히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본머스랑 하는 그 경기를 또 이제 시청을 해봤는데 진짜로 질 줄이야. 물론 항상 제가 배당으로 보면서 이 팀과 이 팀의 그 배당을 보고 이게 적절한지에 그걸로 이제 판단을 하지만 경기를 봐을 때도 놀래요, 사실. 진짜 맨시티가 완전 밀리네. 이게 로드리 선수의 부재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다 챙겨보는 입장은 아니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1위가 34위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차가 많이 나는 두 팀이 만나서 어쨌든 맨체스터 시티가 더 유위에 있다라는 것만, 네, 그거는 확실하죠. 확실한데 배당이 높아요. 물론 스포팅 자체도 원래 굉장히 잘하는 팀이고 또 포르투갈 리그잖아요. 그래서 이 포르투갈에서는 또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명문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스포팅이 이길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상대가 맨체스터 시티예요. 맨체스터 시티. 그래서 이 배당이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게 좀 너무 달콤한 유혹 같은? 네. 이게 배당이 낮아 보이지만 이게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쉬워요. 쉬운 건 아닌데 이거 가능성이 더 높지, 제 생각에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건 이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다시. 맨체스터 시티가 3연패를 한다? 이건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3연패가 가능할 수도 있겠거니 싶습니다. 그래서 지웁니다. 이거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쨌든 그렇습니다. 다음에 릴 대 유벤투스 볼게요. 릴이랑 유벤투스. 릴은 37이고 유벤투스는 21입니다. 이 두 팀이 사실 저는 그냥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다. 37위와 21위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네임드는 당연히 유벤투스겠지만 릴과 지금 순위가 별로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 만하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봐요. 자, 근데 이거를 2.5, 3.00, 2.29고요. 1.43에 3.75에 5.10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가 네임드가 더 좋다라는 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순위도 얘보다 얘가 더 높고요. 근데 2.29라는 배당을 받다. 이거는 해석을 해보면 1.15 끝나면 3.75를 주고 2점 차로 끝내면 5.10을 준다라는 건데 이게 난이도에 비해서 배당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니다. 그러면 답은 1.43에서 찾아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승과 무 둘 중에 골라줘야 되는 건데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어 릴이 만약에 이 경기를 릴이 이기는 경기였어. 이기는 경기다. 그럼 무승부 아니 이게 릴이 이겨야 되는 경기야. 잠깐만요. 승무로 가는 게 맞으려나? 이거는 승무로 생각할게요. 제가 지금 원래는 단통 승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가 왜 이걸 단통 승으로 받지라는 생각이 좀 아찔하게 드네요. 이 릴이라는 팀, 자 이거 왜 무승부를 배제하는지 알겠네요. 이 릴이라는 팀이 아니네. 이게 아닌데. 어,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승부로 갈게요. 이거 제가 무승부를 왜 배제했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나면 다시 배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7번 경기 셀틱 대 라이프치히인데 순위 차가 많이 납니다. 거의 40계단 차이 정도가 나는데 이 정도면 엄청 많이 나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면 이 두 팀의 이제 배당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셀틱이 2.85 그리고 3.50 1.90이고요. 1.64에 3.75에 3.50입니다. 자, 이 경기를 딱 봤을 때 라이프치히가 좀 더 좋아 보이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라이프치히가 배당을 낮게 받아야 되는 건 정상인데 1.90을 받았습니다. 뭐 낮다고 하기에는 2배당 거의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낮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어쨌든 셀틱이 또 잘해요. 홈에서는 뭐 잘하는데 얘네가 이제 리그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얘네가 이제 여기서 왕놀이를 하는 거지. 사실은 이제 유럽 대항전으로 나왔을 경우에는 항상 무너져 내렸던 그런 생각이 나요. 얘네가 제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16강이었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항상 16강에서도 많이 막 얻어 터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어쨌든 그 이 셀틱이라는 팀이. 근데 말씀 드려볼게요. 어쨌든 라이프치히가 리그 수준도 더 높고 맞죠? 리그 수준도 더 높고 음, 네. 순위도 더 높고 배당을 해석을 해보면 1.90이 터지면 2점 차는 3.50, 1점 차는 3.75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승부와 같은 값어치의 약간 배당이다. 반면 셀틱의 배당은 2.85로 가장 낮은 수준의 배당을 부여한 건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 패보다 오히려 승 쪽이 좀 더 유력해 보인다. 그리고 이제 셀틱이라는 팀이 이 라이프치히라는 팀과 상대로 해가지고 무승부를 못 내냐? 그것도 아니다. 그 기대치에 비해서 배당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즉 이거는 라이프치히의 패배로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으로 좀 생각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초안이라 바뀔 수 있다라는 점 계속 인지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볼로냐 경기를 보겠습니다. 92위 대 57위. 이거는 이제 큰 편에 속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해볼만 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면 뭐 순위가 82 대 122랑 52 대 92랑 12 대 52랑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갭차가 더 난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두 팀 모두 다 해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이 볼로냐라는 팀은 근데 홈에서 무승부를 정말 많이 하는 팀이거든요. 지금 최근 홈 10경기에서,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홈 10경기에서 무승부만 무려 8번입니다. 8무 2승, 2승 8무인데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내는 팀이라 무승부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또 해석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배당을 보면 2.40에 3.20에 2.31을 받고요. 1.43, 3.90, 4.85예요. 모나코가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정배를 준 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40계단이라는 건 그래도 좀 차이가 나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는 무승부는 일단 못 가겠어요. 왜냐면 무승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습니다. 이 경기는. 그거에 비해서 3.20 높다고 봐요. 높다고 봐서 일단은 무승부는 배제를 하고 승패 라인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이길 수도 있고 얘가 이길 수도 있는 매치업에서 얘가 이기게 된다면 4배당에 가까운 배당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엔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단통 승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경기. 근데 뭐 이런 경기가 사실 불똥이 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어쨌든 볼로냐 쪽으로 생각을 좀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이제 배당이 없습니다. 배당이 없는데 이거는 좀 추측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스톤빌라 대 클럽브리가 25위예요. 아스톤빌라는 최근 리그에서 잘하고 있지만 좀 주춤한 모습으로 3경기 동안 승리를 못 거둔 상태 70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당연히 홈팀이 해볼만 하다. 왜냐면 순위도 굉장히 더 높고 유럽 대항전 경험도 많을 거고요. 배당을 보면 해외 배당이 지금 오히려 홈팀이 역배입니다. 이렇게 2.10이라는 배당을 준 거는 제 생각에는 여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2.10이라는 배당을 생각을 해보면 1.9대 배당을 준다는 건데 아스톤 빌라한테 얘네가 더 순위가 높은데 얘네가 1.9대 배당을 갖는다? 그러면 뭐 핸디값으로 똑같이 얘네가 1.901 대 배당이 이랬으니까. 근데 이런 수치의 배당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3. 몇 대 배당. 근데 지금 클럽 브리기가 배당 얼마나 받고 있냐면 3.35라는 배당을 아까 받는다고 했죠. 여기 보시면 3.35. 그러니까 이게 깎이면 뭐 3점대 아니 2점대 후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오히려 원정적으로 좀 가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원정에서 정배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스톤빌라의 오랜만에 승을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PSG와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순위적으로 6위와 17위이기 때문에 솔직히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매치업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배당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자꾸 이렇게 되네. 잠시만요. 자, 순위를 보겠습니다. 순위를 보면 PSG 자 1.77 대 이건 해외 배당입니다. 자 이거는 이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라는 팀한테 어울리지 않은 배당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 무승부 배당도 상당히 높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1.77이라는 배당은 국내 배당으로 만약에 바뀌었을 때 1.5대 배당에서 1.6대 초반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전 이 경기가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이 굉장히 좋은 엄청 낮은 배당을 받았다 생각해서 단통 승이라고 생각을 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르 대 아스날 경기 가볼게요. 11위 대 19위고요. 인터밀란이 근데 순위가 꽤나 높네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어쨌든 뭐 그렇다라는 점 알아주면서
둘 다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당을 확인을 해보면 2.59에 3.20에 2.80입니다. 인터밀란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고 심지어 홈 경기고 순위도 더 높고 인터밀란 지금 현재 8경기인가 패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과 비교했을 때 아스날 원정에서 지금 5경기 동안 다 단일승. 근데 그게 컵 경기. 네, 저 모르는 팀입니다. 프레스턴 노스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거의 동배에 가까운 배당을 준다? 이거는 아스날이 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하는 게 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패 라인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다음에는 페 노르트 대 잘츠부르크 27위 대 45위. 이 정도면 사실 순위 차가 그렇게 난다고 저는 해석합니다. 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어쨌든 두 팀이 만났고요. 페 노르트는 어쨌든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또 이제 명문이라고 불리는 팀이고 잘츠부르크는 이제 옛날에 저기 뭐 황희찬 선수와 뭐 그렇게 있었던, 예. 그래서 익숙한 팀인데 일단은 챔스에서는 뭐 계속해서 4경기 동안 승리를 못 거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잘츠부르크가 페노르트가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느낌까지 드는 경기인데 이 해외 배당을 1.56에 4.40에 5.44를 주는 거 보면 이거는 배당 갭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의 순위 차에 비해서 이건 페노르트가 좀 더 좋아 보이는 경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승 쪽으로 생각을 해주고 있는 입장 86%. 예, 충분히 이해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고 13번 경기는 이제 59위 대 113입니다. 스파프라 브레스트 솔직히 모르는 팀이라서 그냥 순위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 뭐야? 잠시만요. 근데 이제 원정팀이 어쨌든 순위가 훨씬 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홈팀이 좀 더 유리하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해석을 해주려고 하는데 사실 이 두 팀에 제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홈팀이 더 나아 보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하는 입장이에요. 배당 보겠습니다. 2.38에 3.37에 2.93. 자, 이게 순위가 홈팀이 훨씬 더 좋은데 원정팀한테 거의 동배에 가까운 2배당 높은 정배를 줬고 이거는 그러면 홈팀 승은 배제를 해야겠다. 2.38이라고 하는 배당은 국내 배당으로 했을 때 몇이나 줄려나? 한 2.1대 2대 배당을 줄려나요? 네, 뭐 그럴 것 같거든요. 보통 0.2 정도가 깎이기 때문에 한 2.2대 배당을 줄 것 같은데 이건 여기는 한 2.7대, 2.8대를 준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는 원정승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도 되는 경기지 않나. 그래서 무패 라인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투표율은 또 원정 쪽에 몰려있네요. 왜 그러죠? 네. 어쨌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아틀란타 볼게요. 슈투트가르트는 102, 아틀란타는 22. 은근히 차이 많이 나네요. 예, 나름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이 두 팀이 만나는데 배당을 볼게요. 2.32 대 3.77 대 2.78입니다. 이게 무승부의 배당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 무승부는 생각을 별로 안 해주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이 맞붙어서 무승부가 예상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승부는 일단 배제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 승과 패 둘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건데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20입니다. 22짜리가 정배를 받는 게 아니라 역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뭐 이거는 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 만약에 제가 이게 원정팀이 승리를 거둬야 하는 경기였다면 저는 1.7대 배당을 줬을 것 같아요. 1.7대 배당 아니면 1.6대? 근데 그게 아니라 2.78이라는 역배, 그러니까 다소 높은 역배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홈팀 사이드로 가는 게 이게 난이도가 더 높아 보이거든요. 그럼 이게 난이도에 비해서 배당이 낮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저는 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좀 48,000원 픽을 좀 추려봤는데 여기서 이제 좀 수정을 할 게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으나 언제 고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구매를 제가 항상 막바지에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초안만 짰다. 이것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아마 수익 창출이 나고 수익 창출이 나면 멤버십도 하면서 뭐 여러분들의 이제 후원도 받으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돈을 좀 이제 그렇게 좀 받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무상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 점은 이제 그렇게 곧 바뀔 거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옛날에는 뭐 계좌도 열고 막 이렇게 후원도 받고 이랬는데 예,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어쨌든 예, 이렇게 한번 4만 8천 해보겠고 이번에는 순위를 들지 좀 생각을 모르겠네요. 잘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전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고3이었습니다.